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심상치 않게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의 발목을 잡는 요인인 것인지 에너지나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항상 선구자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죠.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 쪽도 김선규 소장님이 얘기하신 게 전고체 또 나트륨 배터리 다 지금 이제 뉴스가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좀 지나면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은 에너지 가격인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면서요. 어느 정도나 오른 것인지 그리고 또 이유는요. 네, 일단 먼저 보시면은 지금 현재 기상이변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원래 이 천연가스는 이제 이 원자재 쪽에서는 원래 겨울 쪽에 일종의 계절주 비슷한 종목입니다, 원래가. 예. 그랬는데 이게 그 석탄 이제 발전소를 이제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를 많이 하면서 여름이 되었을 때 이전보다 지금 기상이변이 심해지니까 에어컨을 많이 가동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발전소가 가동률이 이전보다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이제 그 원래는 잘 안 오르고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언론이나 이래서는 좋을 땐 좋다 그러고 나쁠 때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걸 중심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블룸버그에서는 유럽 쪽에 에너지 위기가 오고 이게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천연가스만 따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져온 차트 보시면은 네.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일단 나왔던 걸 보면은 우선은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을 했지만 최고점이 일단 그 100만 BTU당에서 6달러 35센트 이상을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고점을 찍고 지금 일단 매물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고서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지금 공급에서 그렇게 많은 그 어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그 노드스트림 2라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제 발트 3국 쪽으로 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가는데 이 파이프라인에서 가스 공급이 지금 급감해가지고 여름이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천연가스 가격은 현재 여기 이전에 비했을 때 지금 5배 이상 500% 이상 상승한 거죠. 그렇게 됐고 앞으로 겨울이 되면 이게 조금 더 걱정인데 이럴 때 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가 지금 여기에서 만약 이번에 그 공급량을 더 줄이기 위해 가지고선 파이프라인을 잠갔을 경우에 문제는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서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을 하고 지금은 한 번 정도 이제 거품이 빠지고 이제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쪽에서는 그 천연가스는 계속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그 유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천연가스는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원자재라든가 특히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가격은 좀 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특별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많이 공급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시기적으로 이제 겨울 되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더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연초에 천연가스가 한 2.5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6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그죠?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지금 이전보다 많이 올라간 모습이죠.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팩트 체크를 했고요. 좀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도 그런데 천연가스가 최근에 SK가스도 그렇고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가스 오르는 거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만 수소 관련주로 수소 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것들로 많이 오르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가스 관련주에게는 수소 모멘텀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지금 그 QP 그러니까 카타르라든가 이런 그 가스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국가라든가 혹은 이제 사우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여러 그 가스를 주로 가지고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생수소를 가지고서 기존에 정유 가지고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천연가스 자체에서 아예 수소를 뽑아내는 추출수소라 부르는데 그렇죠. 이 추출수소에 대한 기술을 앞으로 이제 상용화하는 것이 지금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천연가스를 뽑아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수소를 추출해내고서 거기에 터미널에 바로 저장하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용화는 더욱더 이제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현재 오일 메이저들이라든가 미드스트림 업체, 그러니까 정유에서 정유하고 그 다음에 그 선박을 띄우는 이런 그 운송 업체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오히려 지금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천연가스라든가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수소 관련주로도 같이 묶일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더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석유 산업은 단순하게 그냥 기존에 있던 에너지 산업으로서의 부분이 아니라 이제 비탄소 부문, 그 다음에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앞으로 더 레벨업이 된 그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가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투자가 들어가겠죠. 네. 미국도 에너지주 최근에 강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요인들을 반영해서 그러면 정유주나 혹은 이제 친환경 이 가스나 정유 관련된 ETF 이런 쪽으로의 투자 아이디어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지금 주식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 좀 어려운 게, 사실은 이제 정유라든가 화학주 혹은 이제 네. 오일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이 2년 전에 그 셰일 오일 업체들이 흡수 합병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서는 합병하거나 이제 그 부도 처리가 되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그 저가를 잡았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들어갔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봤지만 지금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지금은 관련주로는 접근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 대신에 이제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ETF로 해가지고서 들어가는 것은 지금은 나쁘진 않고, 대신에 이제 단기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가는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미드스트림 업체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그 비토르라든가 이제 트라피그라 같은 해외의 그 정유 석유 미드스트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해서 지금 투자 모멘텀을 상당히 보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스트림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에너지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 중간에 있는 회사들 네.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정유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저장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조선을 이제 운용하는 그런 네. 회사들을 이제 미드스트림이라 그러는데, 이런 업체들을 이제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죠. 네. 다만 이제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접근은 단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유가도 오릅니다. 근데 이제 천연가스 가격 오르는 것이 유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게 천연가스가 국제유가를 상승시킨 거는 그렇게 큰 요인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국제유가는 오히려 지금 수급에서 지금 꼬여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생산하는 물량을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줄여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던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국제유가에서 특히 이제 좀 그 큰 타격을 준 게 이번에 허리케인 아이다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어떤 니콜라스가 영향을 줬는데, 특히 아이다 같은 경우는 미국 남부에서부터 동부 쪽으로 돌면서 그쪽에 있는 우리 전략 비축유 기지하고 그다음에 그쪽에는 정유 시설들, 그다음 시추하는 FPSO 이쪽을 전부 다 타격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원유 생산량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신규 시추라든가 혹은 셰일 오일을 지금 파지 못하게 한 미국 정책상 어쩔 수 없이 그 공급이 감소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석유협회 즉 API나 혹은 이제 EIA 같은 이쪽에서의 원유 재고는 계속 5개월째 감소하고 오늘 들어와서 이제 겨우 좀 증가했다. 그것도 한 480만 배럴 이상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제 비로소 나왔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그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유가는 꾸준히 올라갈 확률이 지금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요 급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다시는 이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가스값이 많이 오르니까 대체적인 수요가 있어서 유가도 더 수요가 늘고 오를 수 있다는 요인인 거죠, 로직 자체는. 현재 로직은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요인보다는 원유 자체의 수급에 의한 요인들로 유가가 오르는 측면이 비중이 더 포션이 크다. 네. 그 말씀이시고요. 네. 유가 얘기를 그럼 구체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한 달 됐나요? 유가 얘기를 할 때도 보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60달러 선 뭐였던 것 같은데 유가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걸로 그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WTI가 74, 브렌트가 77까지 올랐는데요. 유가는 더 올라가는 쪽 분위기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연말까지는 당분간 좀 올라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를 잠깐 가지고 왔는데, 이걸 네. 보시게 되면 일단 WTI 같으면은 일단 80에서 85달러대, 그 다음 브렌트유가 85에서 90, 그 다음 두바이유가 90에서 95달러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브렌트유하고 두바이유는 계속 프리미엄이 역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브렌트유가 좀 더 비싼 상황인데, 네. 원래는 두바이유가 원래 비싼 게 더 정상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질서상으로는 그래 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 두바이유가 일단은 배럴당 84달러를 넘어가야지만 이제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이 어느 정도 채산성을 맞추고 국가 경영을 할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아마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조금씩 등락은 있겠지만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래 해가지고서 특히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경우 두바이유가 95달러 이상까지도 어쩌면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자릿수로 100불 갈 수 있다, 100달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어렵고. 100불은 제가 볼 때는 찍기 어려울 거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은 무리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가려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 특히 인도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체적으로 유가가 뭐 100달러, 200달러 못 가는 이유는 셰일 오일, 셰일 가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그쪽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셰일 오일이 나오기 때문인데, 최근에 유가 상승하는데 뭐 셰일이 생산이 늘리고 뭐 그런 얘기는 없네요. 지금 현재 그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자꾸 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셰일 오일은 시추 자체를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추가 유정의 개발이나 거기에 대한 시추를 현재 금지시켜 놨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유정에서만 네. 기름을 뽑아 올리면은 그거는 사실은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이 천연가스 유가 상승, 에너지 상승 얘기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관련된 쪽으로의 주식들로는 긍정적인 건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현재는 에너지로 인한 악순환보다는 오히려 지금 유동성에 의한 그 악순환이 더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확률이 약간은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앞으로 미중 경제 악재는 이제 앞으로도 한국에도 이제 증시에 좀 큰 영향을 당분간 4분기에는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봤을 때 그 미국 내에서의 부채 상환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우려가 표현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만약 셧다운이 일어나거나 혹은 거기에 관련된 어떤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증시의 조정이 일어날 경우 상당히 그 큰 문제가 되고, 또 자칫하면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도 이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천연가스 얘기, 유가 얘기했고요. 특별히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 관련주들이 수소 모멘텀으로 상당히 엮이고 간다, 그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수소 관련된 얘기는 하도록 좀 미뤄놓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